명문대 생기부는 초등부터 시작된다니까 아직 멀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질풍노도의 시기.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태도를 바꾸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빨리빨리 나아가는 수학 공부 스타일이 트렌드가 아니다. 과학학원도 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성적이 좋다는 건 점수로 반영되어 있는 이미 결과니까 그렇죠. 또 적어줄 필요는 없죠. 사실은 학생 본인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활동을 해줘야 참신하게 적어줄 만한 것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독서 활동 상황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특기 사항에는 간접적으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문대 생기부는 초등부터 시작된다라는 책의 공저자이신 이주영 선생님 모시고 생기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기포랑문회원 일산지경원 원장 나득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년차 과학교사 이주영입니다. 과학교사시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특집으로 수학이나 네. 영어나 계시는 분들도 이제 좀 출연을 하셨는데, 과학 선생님은 뭐 새롭습니다. 새로운 느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럼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책 제목만 보면 명문대 생기부는 초등부터 시작된다니까 아직 멀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은 초등부터 시작된다는 제목을 붙인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고 중학교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습관과 태도가 고정되어 있다. 더 이상 바꾸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생기부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을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지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의미 속에는 태도와 습관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조금 어리기는 하지만 또 질풍노도의 시기.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태도를 바꾸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과 함께 학생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초등학교뿐이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적은 것이지 무슨 7세 고시처럼 자격증 준비해라. 이때부터 공부해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이제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간 아이들, 학부모님들 보면은 대혼란이시거든요, 진짜로. 그런 변화하는 입시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을 만드신 것도. 네. 네, 그래서 이런 입시 변화가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내신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능의 변화는 잘 아시다시피 수학의 범위가 대폭 줄었다는 거. 특히 자연계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전에 없는 시도다. 문과 수학과 통합이 되면서 자연계의 범위가 줄었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화고, 두 번째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시험 범위로 포함시키면서 문과나 이과의 구분 없이 모두 다 같은 과목을 봐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 그리고 내신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기존의 등급제가 5등급제로 줄어들었다. 이게 큰 두 가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변화하고 관련지어서는 당연히 수학의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양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선행학습을 엄청나게 달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조금 괴리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합과학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과학교사니까 네네.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게 과학학원도 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화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수학은 현행학습보다는 현행과 깊이 있는 심화가 필요하다. 자, 이제는 빨리빨리 나아가는 수학 공부 스타일이 트렌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하고 과학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개념들을 모두 다 통합시켜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네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해봐라. 이런 과목을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단계를 잘 밟아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 통합과학을 선행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단계를 뛰어넘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효과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 사회랑 과학 과목을 그 단계에 맞게 현행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학생 때는 중학생 단계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신 제도의 변화인데요. 내신 5등급제로 변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신을 통한 변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지금 대학에서도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을 때 그 두 전형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교과를 대부분 반영하고 비교과 부분은 좀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교과 영역까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료집들을 보면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의 차이를 보니까 교과 영역을 51% 이상 반영하면 이것을 교과라고 부르고 51% 미만이면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전형이 하도 네.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명칭으로 딱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이 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기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졌느냐. 교과 내신이 변별력을 점점 더 약화시키면서 다른 비교과 영역의 변별력이 커져야 된다. 이런 저는 트렌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수치로 적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흔히 내신이라고 부르는 그 점수로만 평가되던 부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명문대 생기부가 초등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 속에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과세특 같은 부분도 네. 어쨌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잘 써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만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빛나는 생활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 결과가 생기부에 잘 적힐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어를 잘하면 특기사항 같은 걸 적어주실 때 아름답게 적어주시는 것을 되게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잘 적어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가 네. 끈떡지가 있어야. 네. 왜 좋지 못한 표현인데? 사실은 학생 본인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활동을 네. 해줘야 참신하게 적어줄 만한 것들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깝죠. 아이들이 되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업 성취 수준은 높은데 막상 뭘 적어주려고 보면은 맞아요. 네, 적어줄 만한 건 좀 마땅치가 않은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특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기사항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특별함, 비범함을 보여줘야 저희가 적어줄 수가 있는 건데 단순히 성적이 좋다는 건 점수로 반영되어 있는 이미 결과니까 그렇죠. 또 적어줄 필요는 없죠. 맞아요.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적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니까. 네,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뭔가 이렇게 좀 태도를 길러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 네. 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소양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신경 쓰실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뽑는다면요. 일단은 학교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교육에 좀 더 힘을 많이 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좀 쉬운 것, 내가 무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학습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태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조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중학교에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사실 학원에 굉장히 오래 있잖아요. 그쵸. 소위 10 to 10이라고 해서 방학 때는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오는 이런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생기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태도가 학교에서 좋은 학생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런 학생들이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좋은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나쁘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건지 학교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무시하고 근데 그게 어떤 나쁜 결과를 갖게 되냐면 학원에서의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거의 다 무시하면서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생기부 내용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조차 채우지 않는 거예요. 전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요. 저 학원에서 되게 잘하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막 전국에서 몇 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의 생기부를 보면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막 학원 많이 다니고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 중에도 학교 생활도 엄청 충실한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애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학교 생활 겸손하게 충실하게 잘하고 이런 애들이 학종으로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중학교 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입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목표는 다들 비슷하시잖아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마음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호기심을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사실은 이게 학종에서 평가하는 세 개의 역량, 탐구 역량, 계열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학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생기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대입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런 네. 것 같아요. 중학교 생기부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 어차피 네. 나중에 대학 갈 때는 뭐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학교 생기부라는 거는 이제 고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생기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 학생들은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에요. 영재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초, 중 등 기본법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을 적용받는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제공할 때 상급학교용 생기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생기부를 통으로 제공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생기부에서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예를 들어 외부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희망 이런 부분이 그대로 학교에 제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생기부의 모든 항목이 상급학교에 제공이 되고 면접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재학교야 뭐 어쨌든 그래도 소수의 학생들이 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영재학교랑 과학고는 생기부의 항목들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이고요. 과세특 검증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뭐 자사고 아니면 외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를 얘기할 때는 생기부의 다른 항목들을 그렇게 입시에 반영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독서 활동 상황 조목조목 잘 써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죠.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전수화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독서 활동 상황을 제출하고 행특을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제 입사들이 읽어보면서 면접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내겠죠. 그냥 책을 뭐뭐 읽었다의 어떤 그런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10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읽은 것, 내가 지식으로 내재화한 책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게 자사고나 특목고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뭐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맞아요. 말씀하시거든요. 네. 뭐 책 건수가 중요한 건 네. 아니라고 말씀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로 방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진로 방향이랑 뭔가 딱 들어맞게 뭔가 독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네. 생기부 안에서 특히 좀 신경 쓸 만한 어떤 좀 항목들이 있다면 네. 그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출결 항목이 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몸 건강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마음의 건강이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맞-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결석하고 아니면 자퇴해버리고 이런 학생들이 생기거든요. 출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해도 네. 안 믿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뭘 아냐. 너무 결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네.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우군이 생겼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내 말을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출결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기부의 첫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 3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입사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생기부를 펼치면 출결 상황을 제일 처음에 봅니다. 그렇죠. 개근이라고 딱 써있는 순간 뭔가 마음에 이 학생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기부를 착착착착 펼치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들 생각에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가기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가 어려우면 우리 애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어려워해요.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사고 또 특목고, 영재학교, 과학고 가게 되면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실패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가서 처음 좌절을 맛봐. 그러면 그때 멘탈이 붕괴되면서 학교에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학생이나 멘탈을 지키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경쟁은 계속되고 당연히 패배의 경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도 멘탈을 챙기지 못한 사람은 어느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왕 좌절을 맛볼 거면 조금 빨리 맛보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맞습니다.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독서 관련된 부분 아까 얘기를 많이 좀 했잖아요. 이미. 네네네. 그 내용 자체가 입시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대입에서는 이제 자소서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차피 대학 가서 안 쓰는 건데 독서 음.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소서 준비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에너지를 쓰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실제로.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듣고 싶네요. 네, 독서 활동 상황 자체는 물론 반영되지 않죠. 그렇지만 특기사항이 너무 중요한데 특기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특기사항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생각보다 칸이 네. 굉장히 넓죠. 과세특 있죠? 자율특기사항, 동아리특기사항, 또 개세특 있죠. 이렇게 특기사항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과세특만 해도 과목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특기사항을 적어야 되는 거죠.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비범함, 특별함 이런 걸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전문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정제된 지식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책인 거죠. 그래서 독서활동 상황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특기사항에는 간접적으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관련 책을 읽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학생의 이제 뭐 탐구 활동 같은 데서 네. 어떤 책의 내용을 활용할 수 네, 있는 네, 거고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무궁무진한 네. 거죠. 혹시 선생님 덧붙이시고 싶으시거나 뭔가 좀 강조하고 싶으시는 게 있으면 마무리 멘트 좀 네. 부탁드립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당연히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오히려 어머니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하. 복잡해지지 않는다. 내가 하는 교육이 맞다. 내가 하는 육아 방법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아하. 오늘 이준 선생님 모시고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오늘 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학부모님들도 아마 이 영상 상당히 건강한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